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구멍이 났다고 경고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닙니다. 주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집을 보면 저는 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그 창고는 혹시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알았지요. 허나 저는 평생 낭비하지 않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낭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리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필요해서 샀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 말은 거짓입니다. 불안해서 산 것이지요. 쌀 한 톨이 없을까 불안해서, 유행에 뒤처질까 불안해서,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만 안 하면 어쩌나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삽니다. 그 물건들이 쌓여 무엇이 됩니까? 과거의 찌꺼기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섞인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제가 마포의 한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외에 매달 35만 원을 지하 창고 사용료로 내더군요. 5년 동안 이 돈이 쌓였으면 작은 차 한 대 값입니다. 그 큰 창고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5년 전 이사 올 때 싸들고 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짐들, 햇반, 카레, 음료수, 이미 곰팡이가 피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줄줄 새는 집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미 잃은 것에 계속해서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는 어리석음.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물건들에 묶여 미래의 현금을 계속 갖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낡은 배에 계속 새 연료를 붓는 격이지요. 썩은 물건과 함께 여러분의 기회비용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리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배를 만들까? 저 땅을 살까?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정리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서 미래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활동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창고문을 여십시오.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물건입니까? 아니면 멈춰버린 당신의 시간입니까? 그 질문에서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끌고 무작정 상경했던 그때 저에게 돈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는 것은 제 내일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헌데 지금 여러분의 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베란다를 가득 채운 러닝머신, 먼지 쌓인 피아노, 한 번도 제대로 켜보지 않은 취미용 장비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먼 돈입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미련이라는 감정에 갇혀 실제 가치를 외면하는 것. 사람들은 언젠가는 쓸 것 같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쓸 물건이 쌓이는 순간 집은 창고로 변모합니다. 창고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흐름입니다. 창고는 물건이 고여 썩는 곳이고 집은 물건이 유기적으로 쓰이며 삶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물건을 못 찾습니다. 둘째, 못 찾으니 또 삽니다. 셋째, 사놓고 놓을 곳이 없어 수납용품을 또 삽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순환입니까?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단순함과 효율입니다. 바다가 복잡하면 배가 나아갈 수 없듯 삶이 복잡하면 부는 달아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곧 혼란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혼란하니 물건의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재고 파악이 안 되면 불안함이 밀려와 끊임없이 소비를 합니다. 왜 자꾸 물건을 사느냐고 물으면 다들 혹시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이 좋은 물건이 다시 안 나올까봐 불안해서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불안감이 소비를 부추기고 정리 부족이 그 불안감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저는 평생을 도전과 불굴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자산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작은 정리조차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경영자적 결단입니다. 당신의 집은 지금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산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좁히고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지금 당장 썩은 과거를 치우고 내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저는 평생 제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정박할 곳, 장비가 놓일 곳, 모든 것은 그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즉시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놓아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이고 시간을 아껴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헌데 정리가 안 된 집은 어떻습니까? 물건의 제자리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찾지 못하고 또 사고 결국 그 물건들은 집안 곳곳에 분산되어 섞입니다. 제가 많은 현장을 다니며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물건이 분산되어 있고 물건이 섞여 있어서 결국 아무도 그 물건의 존재를 모른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물건을 통제하지 못하고 물건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는 것. 정리를 잘하는 집은 주부 혼자 희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물건의 제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물건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찾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란 곧 책임감의 훈련입니다. 자신의 물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책임을 집니다. 반면 정리가 안 된 집은 물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모든 짐은 엄마나 아내에게 집중되고 이는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돈을 잃는 것을 넘어 가장 소중한 가족의 평화까지 잃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제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 버려라 같은 요령을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들어오는 물건이 나가는 물건보다 많다면 그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버리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경영의 문제입니다. 첫째, 물건의 재고를 모으십시오. 온 집안에 흩어져 있던 칫솔, 수건, 양말, 하다못해 영수증까지 한 곳에 모으십시오. 이 물건들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버릴 힘을 줍니다. 왜 이렇게 많았지? 이걸 사놓고 안 썼단 말인가? 라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둘째, 유효기간이 지난 것부터 버리십시오. 썩은 라면을 먹을 수 없듯 이미 수명을 다한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입니다. 가장 가볍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저의 불굴의 의지는 늘 가장 쉽고 명쾌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과거의 짐일 뿐입니다. 행동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는 거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할 수 없다고 모두가 손살에 치던 현장에 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개척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관습과 낡은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헌데 여러분의 집에는 개척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공간을 추억이라는 핑계로 과거형에 방치하는 것. 여행 가서 모아온 뮤지컬 티켓, 영화표, 기념품들. 저도 물론 추억의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추억과 방치는 다릅니다. 사진은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공간을 점유하고 먼지 속에 묻혀버린 물건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과거의 공간으로 방치된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혹시 창고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물건이 방에 잔뜩 쌓여 있다면 그 방은 더 이상 방이라는 이름이 아닌 창고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그 기능도 바뀝니다. 제가 조선소를 건설할 때 없으면 만든다는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물건을 공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공간을 재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제가 물건을 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의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와 불필요를 냉철하게 판단할 뿐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정리하고 지금 필요 없으면 내보냅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간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간, 여유로운 공간은 저에게 늘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같았습니다.
물건이 채워지지 않은 그 여백에서 저는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비워내야 할 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쓸 것이라는 과거 지향적이고 비싸서 버리기 아깝다는 감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낡은 관습입니다. 정리는 곧 사고방식의 개척입니다. 지금 당장 과거의 짐을 걷어내고 오늘을 위한 그리고 내일의 도전을 위한 깨끗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을 불러들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동 철학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를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절대 싸니까, 세일하니까 라는 이유로 물건을 쟁이지 않습니다. 신중함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아껴서 오래 씁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투자이지 순간적인 감정 해소가 아닙니다. 헌데 돈이 줄줄 새는 집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6번째 공통점입니다. 대량 구매의 함정에 빠져 손실을 모르는 것. 대형마트에 가면 하나 더 묶음 할인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당장은 이득 같지요. 하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사온 식재료, 생필품의 절반은 유통기한을 넘겨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이것은 할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50%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저의 불굴의 의지는 낭비를 용납하지 않는 규율에서 나왔습니다. 낭비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쓸모를 다하지 못하게 방치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물건을 샀으면 끝까지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물건에 대한 예의이자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이 규율이 무너집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당연히 재고 파악이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사게 됩니다. 결국 썩히거나 버리는 낭비가 반복됩니다. 제가 평생 강조한 행동은 물건을 사는 순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기 전에 2번 생각하십시오. 이 물건이 정말 나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이 물건을 사서 어디에 놓을지 명확한 제자리가 있는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고 청소를 빨리빨리 합니다. 물건 자체에 욕심이 없어 많이 쟁여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재고 관리가 곧 시간 관리이고 삶의 통제력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물건을 놓아 그 공간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방을 창고에서 다시 서재나 침실로 되돌리는 명명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까? 물건에 짓눌린 혼돈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목적이 살아 숨쉬는 질서입니까? 정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소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낭비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삶에 절약과 규율이라는 강력한 통제력을 심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는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습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단순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든 사업에서든 복잡함은 곧 정체의 시작입니다. 물건이 많아지고 생각이 꼬이고 할 일의 우선순위가 뒤섞이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곧 결정을 미루는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7번째 공통점입니다. 결정 피로에 갇혀 가장 중요한 삶의 재조정 기회를 놓치는 것. 정리란 본질적으로 선택입니다. 버릴지, 남길지, 간직할지.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미루다 보면 우리의 결정 근육은 약해집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감정을 이입하여 힘들어하니 정작 사업이나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결단과 실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봐, 해봤어. 라는 제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고민을 멈추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리에서도 이 철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버리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내 잣대로 판단하거나 가장 아까운 고가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 가장 쉬운 것, 유효기간 지난 것부터 가볍게 처리하십시오. 이 작은 버리기 성공 경험이 여러분의 선택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건을 모아 재고를 파악한 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1순위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 2순위 앞으로 1년 안에 반드시 쓸 것, 3순위 그 외의 모든 것, 3순위는 미련 없이 정리 대상입니다.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비싸서라는 감정은 이미 지불된 돈에 대한 미련일 뿐 현재의 공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주영의 개척정신은 늘 가장 단순한 길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꼬였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밖까지 아니라 여러분의 통제력을 벗어난 물건에 있습니다. 정리는 여러분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청소와 혼동합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겉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잠시 치워버리면 정리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8번째 공통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인 처방에 만족하는 것. 정리하면 왜 유지가 안 돼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물건을 치워 숨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랍 깊숙이 혹은 아까 말한 그 지하 창고에 밀어넣은 것뿐입니다. 진정한 정리는 물건의 양 자체를 줄이고 남은 물건들의 제자리라는 이름을 다시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유지란 무엇입니까? 저는 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떠나도 그 일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견고한 시스템, 정리의 유지 또한 가족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 물건에 대한 감정을 빼야 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볼 때 필요를 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물건에 감정을 싣습니다. 누가 주었으니 고마워서 못 버리고 추억이 담겨서 못 버리고 비싸서 못 버립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제가 이봐 해봤어 라고 던졌던 것은 바로 두려움과 감정이라는 족쇄를 끊고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행동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바로바로 처리하고 물건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습니다. 미루는 것은 곧 낭비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된 집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돈을 아껴줍니다. 이 절약된 시간과 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 자본이 됩니다. 저는 이 작은 시간들을 모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정리는 곧 시간 경영이자 자본 경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리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왜 나는 정리를 하지 않고 사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태평양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가 평생 밀고 나간 철학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그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추진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부는 규율과 절제에서 나옵니다. 특히 소비에 대한 규율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요. 정리가 안 되면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감이 끊임없이 소비를 유도한다고.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9번째 공통점입니다. 현재의 재고를 알지 못해 미래의 결핍을 두려워하는 것. 불안한 소비의 예는 도처에 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갑자기 늘어난 레몬즙이나 와인 장비, 커피 머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물건들입니다. 누군가 유행시킨 겁니다.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그 불안함.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동조 소비입니다. 자신의 삶과 물건에 대한 정확한 재고 파악이 없는 사람은 남들의 소비에 휘둘립니다. 자신의 부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지 않으니 유행과 광고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소비 철학은 명쾌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뭘 사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이 물건이 현재의 가치를 더해주는가에만 집중합니다. 물건을 쉽게 들이지 않지만 한번 들이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오래도록 씁니다. 반면 돈이 줄줄 새는 사람들은 싸니까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질 낮은 물건을 여러 개 사서 결국 반도 쓰지 못하고 버립니다. 싸다고 사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순간 그것은 100% 낭비입니다. 저는 평생을 최고의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자재 하나,
인력 한 명도 낭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고 파악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냉장고 속 식재료든 옷장 속 옷이든 책상 위에 문구류든 말입니다. 재고를 알면 소비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절대 사지 말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명확함이 바로 부의 규율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유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경영 현장입니다. 물건에 휩쓸려 무너지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규율로 다스려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 안 하면 소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냉철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불안감을 멈추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평생을 건설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초의 단단함입니다. 땅을 다지고 철골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리입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0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를 단순한 살림으로 치부하며 삶의 근본적인 습관을 게을리하는 것. 정리가 뭐 살림하는 거지, 집안일이지, 내가 이걸 배워서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정리는 경영입니다. 습관입니다.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어막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만 하고 산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우면 된다는 아니람, 이것은 마치 건물에 겉만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책임,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한 책임,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건, 내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집이라서,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아니라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자가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라서, 월세라서, 남의 집이라서 더더욱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잘 되어야 그 공간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넓고 으리으리한 집이라도 물건에 통제당하고 질서가 없으면 그 집은 단지 창고일 뿐 진정한 의미의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집의 주인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정리는 나의 의지를 공간에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물건에서 빼앗아오는 싸움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생각이 단순해지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노이즈가 제거되니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전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정리라는 기초적인 습관, 즉 규율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만드십시오. 정주영이 흙먼지 속에서 제국을 건설했듯 여러분도 이 작은 정리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십시오. 저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신념을 다지고 행동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데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1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를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완벽주의에 갇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 정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되어야 할 생활 태도입니다. 마치 건강관리와 같습니다. 한 번 운동했다고 영원히 건강해지지 않듯 한 번 청소했다고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개척 정신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 압도당한다면 물건이 가장 고여있는 곳, 즉 창고나 실외기실부터 물건을 꺼내야 합니다. 이 공간들은 버릴 것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공 경험을 쌓기 가장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겨야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이나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 가족 모두의 신발이 뒤섞인 현관부터 정리하십시오. 바닥에 물건이 없어야 집이 숨을 쉬고 흐름이 생깁니다. 물건의 무덤 위에는
가족의 옷 무덤, 택배 박스 무덤, 먹다 남은 과자 봉지 무덤이 쌓입니다. 이것들을 치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혼돈을 먼저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관리하는 경영자의 자세입니다. 정리정돈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건을 쉽게 찾고 다시 그 자리에 쉽게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집은 이 회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물건이 자기 자리를 알기 때문에 누가 쓰더라도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집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 이중 소비,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가장 작은 구역의 물건들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버릴 것, 남길 것, 간직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이 작은 결정이 바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규율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쌀가게 배달을 할 때 배웠던 철학이 있습니다. 내 몫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오직 저의 몫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2번째 공통점입니다. 내 물건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나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정리되지 않은 집은 곧 무책임의 상징입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필요할 때 엄마, 여보 하고 찾는 것이 일상입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아이들은 양말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아내나 엄마가 모두의 물건을 찾아주고 넣어주는 순간 그 집의 정리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리는 엄마라서, 주부라서 혼자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물건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도 잃기 쉽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돈과 중요한 기회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불굴의 의지는 내가 곧 현장이다라는 책임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든 회피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자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정리의 현장입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각자의 몫을 명확히 부여하십시오. 네 책은 네가 꽂아라. 네 양말은 네 서랍에 넣어라. 이 단순한 명령이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습관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요. 불평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규율은 저항을 뚫고 정착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오는 평화와 효율을 맛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 규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물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건 또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 회의를 열어 물건의 제자리를 정하고 각자의 책임 구역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을 안식처이자 성장의 터전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경영 전략입니다. 저는 평생을 관점의 전환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리를 대하는 방식도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3번째 공통점입니다. 정리를 고통스러운 일로 규정하여 본질적인 삶의 가치 상승을 외면하는 것. 사람들은 정리를 힘들고 귀찮은 노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의 가치가 살아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입니다. 정리된 집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게 하여 돈을 지켜주고 시간을 절약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게 해줍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물건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들이 제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을 때 그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삶을 경영합니다. 물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주어도 즉시 나누거나 기증합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이 쓰는 것 외에는 집에 두지 않겠다는 확고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확고합니까? 아니면 유행과 남들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까? 제가 평생을 관철했던 것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감함. 이 단순함이 현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과 집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복잡함을 덜어내야 합니다. 정리를 통해 물건의 감옥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그 해방된 공간에 여러분의 진정한 꿈과 도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채워 넣으십시오. 정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재조정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자만이 부와 평화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결단력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정리의 결단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4번째 공통점입니다. 현재의 안락함에 갇혀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위한 고통을 회피하는 것. 사람들은 낡은 물건을 버리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정리를 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이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려다가 결국 평생 동안 돈이 새는 더 큰 고통을 감수합니다. 저는 늘 미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을 볼 때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의 소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경제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재고 파악이 안 되니 계속 사들이고 좁아진 공간에 스트레스를 받아 돈으로 풀려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규율을 동반한 행동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통해 얻는 최종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리는 곧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삶의 본질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정리는 곧 시간 경영입니다.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여러분의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정리는 곧 자본 경영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져 여러분의 부가 자연스럽게 축적됩니다. 결국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 통제력을 가집니다. 자신의 물건, 시간, 돈, 그리고 감정까지 통제합니다. 이 통제력이 바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부의 원천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후회했던 것은 시작을 망설였던 순간들 뿐입니다. 정리를 미루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활동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봐, 해봤어? 이 단순한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이야기는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기업을 일으키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물건을 비워낸다는 것은 곧 나의 소비 습관과 나의 불안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왜 나는 이 물건을 샀고 왜 나는 이 물건을 끝까지 쓰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삶의 성찰입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집의 15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공통점입니다. 물건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놓치는 것. 정주영은 평생을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소박하고 간결했습니다. 그 단순함 덕분에 저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사소한 낭비에 신경 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가 잘 된 집은 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의 가격보다 내가 그것을 활용하여 창출할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와인잔을 사더라도 이 잔으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까를 생각합니다. 반면 돈이 새는 사람들은 이 잔이 세일 안에 예쁘네라는 찰나의 감정으로 충동 구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물건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감과 미련이 덩어리진 짐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정리는 여러분의 선택 근육을 단련시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저없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작은 용기가 수천억 규모의 사업을 결정하는 거대한 용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선택하는 경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물건들이 여러분의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의 도전을 돕는 도구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돈을 빨아들이는 과거의 그림자입니까? 정리는 끝이 없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정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부를 축적하고 고난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정주영의 철학입니다. 인생은 건축입니다. 낡은 자재를 끌어안고 새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물건들이 혹시 여러분이 내일 지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성찰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모든 미련은 낭비이며 질서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소유는 곧 속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결단과 실천뿐입니다. 이봐, 지금 당장 시작해봤어?